평생을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이름은 있었지만 내 삶은 없었어요.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 그리고 시어머니의 며느리. 그게 전부였죠. 이 지옥 같은 삶이 언제쯤 끝날까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은 내게 이 지옥을 끝내주는 대신 새로운 기적을 선물하셨어요. 미수가, 내가 드디어 찾았어. 내 남편, 저놈보다 더 멋진 남자를 데려왔다. 내 첫사랑이야.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들뜬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어요. 평생을 을로 살았던 내 인생이 드디어 새로운 막을 올린다는 것을. 일막 지옥 같은 시집살이. 제 이름은 강미숙입니다. 올해 58이에요. 결혼 40년 차죠. 나를 바라보는 남편 성호의 눈은 늘 무관심했고 시어머니 박순덕의 시선은 늘 비난으로 가득했어요. 미수가, 국이 짜다. 너는 어쩜 이리도 간을 못 맞추니? 미수가, 이불 빨래는 언제 할 거니? 이불이 눅눅하지 않니? 미수가, 애들 도시락은 제대로 쌌니? 옆집 보라내는 얼마나 정성스럽게 싸주던데. 한숨 섞인 잔소리는 내게 40년간의 상처처럼 박혀 있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김치를 담그고 빨래를 널고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9시까지 모든 집안일을 끝내야 했죠. 그러고 나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됐어요. 미수가, 오늘 반찬이 왜 이래? 어제보다 맛이 없네. 미수가, 아침부터 얼굴이 왜 그래? 남편한테 짜증이라도 났어? 매일 반복되는 일상. 내가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 남편. 그런 시어머니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3달 전부터였어요. 며칠 전부터 혼잣말을 하시고 날짜를 착각하셨죠. 어머님,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무슨 요일이긴 토요일 아니야? 현석이랑 데이트하기로 한 날인데. 현석? 누구죠? 그게. 병원에서는 결국 치매 진단을 내렸어요. 초기 치매였지만 기억 장애가 심하다고 했죠. 남편 성호는 어머니, 왜 이제 와서 우리에게 짐이 되세요? 라며 소리쳤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더 이상 비난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시어머니는 점점 더 과거로 돌아가셨어요. 20살 때로 말이에요. 미수가, 내 치마 어디 뒀어? 꽃무늬 있는 치마 말이야. 어머님, 그런 치마는 없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어제 입었는데. 현석이가 좋아하는 치마란 말이야. 또 현석이 얘기였어요. 대체 누구길래 하루 종일 그 이름만 중얼거리시는 걸까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시더니 누군가와 함께 돌아오셨어요. 이 막 기묘한 동거의 시작. 미수가, 드디어 현석이가 왔어. 현관문이 벌컥 열리면서 시어머니의 격양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무슨 소리세요? 밤이 늦었어요. 문 닫아요. 그때 현관 너머로 남자의 낮은 헛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안녕하세요. 제가 최현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미중년이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에 50년 전 스타일의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우스꽝스럽기는커녕 세련된 멋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묘하게 익숙한 눈빛이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괜찮으십니까? 많이 놀라신 것 같군요. 목소리도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어머님, 이분은 누구세요? 현석이야. 내 첫사랑. 50년 만에 다시 만났어. 시어머니는 완전히 20살 소녀가 되어 있었어요. 현석이라는 남자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거죠. 순덕아, 오랜만이야. 많이 늙었네. 뭐라고? 나 하나도 안 늙었어. 시어머니가 마치 연인처럼 그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어요. 죄송합니다. 순덕 씨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서요. 현석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치매예요.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셨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를 기억하시는군요. 이상했어요. 이 사람 정말 50년 전 사람인 것처럼 말하네요. 어쩔 수 없이 그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시어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서 내보낼 수도 없었고요. 현서가 배고프지? 미숙이가 맛있는 거 해줄 거야. 어머님, 가서 뭐 좀 해줘. 우리 현석이 오랜만에 왔는데 어이가 없었지만 부엌으로 갔어요. 남편 성우가 회사에서 돌아오기 전에 이 상황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까 하는데 현석이 부엌으로 따라왔어요.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순덕 씨가 많이 아프시네요. 힘드시겠어요.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그 누구도 제게 힘들다는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으셔요. 많이 지치셨네요. 그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정말로? 저는 순덕 씨의 첫사랑입니다. 50년 전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왜인지 믿어지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와서는 난리가 났죠. 이 남자는 뭐야? 감히 내 집에. 성우야, 인사해, 이분은 현석이야. 내 첫사랑.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소개하시니 남편이 더 화를 냈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알아. 현석이야. 내가 어떻게 잊어. 결국 현석이 거실에서 자게 됐어요. 남편은 화가 나서 술을 마시러 나가버렸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갔는데 현석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잠이 안 와요? 네, 당신은요? 저도요. 이상한 일이죠? 이 모든 게 정말 50년 전 사람이세요? 현석이 웃었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네. 저는 1974년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순덕이가 절 불렀어요. 간절히 그래서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어요. 미숙 씨, 네, 당신은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행복이요? 네. 이 생활이 행복하신가요? 40년 만에 처음 받은 질문이었어요. 행복한지 불행한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언제 행복하셨어요? 언제요? 생각해 봤어요. 언제 행복했을까? 결혼하기 전이요. 20살 때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왜 안 하셨어요? 결혼하면서 포기했죠. 시어머니가 반대하셨어요.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는 게 말이 되냐고. 현석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미숙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뭐가요? 꾸무려 당신의 꿈 말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다음 날부터 현석은 정말로 우리 집에서 함께 지냈어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20살 순덕이가 되어서 현석과 함께 있을 때면 행복해 하셨어요. 현석아,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좋아. 순덕아, 뭐 보고 싶어? 로맨스 영화. 슬픈 거 말고 행복한 거. 그런 시어머니를 보는 게 신기했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현석은 저에게도 계속 관심을 보였어요. 미숙 씨, 오늘은 뭐 하고 싶으세요? 저요? 네, 당신이 하고 싶은 일 말이에요. 하고 싶은 일? 그런 걸 생각해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났어요. 책이나 읽고 싶어요. 어떤 책이요? 교육학 책. 아직도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럼 되세요. 이 나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꿈의 나이가 어디 있나요? 그의 말에 용기가 났어요. 산막 감정의 최대치. 현석과 함께 지낸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남편 성우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나 봐요. 당신, 이 남자는 정말 뭐야? 매일 우리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이유가 돼? 감히 내 아내와 가까워지려 하고. 별일 아니에요. 그냥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 나는 바보야? 당신이 그 남자 보는 눈빛이 달라진 거 모를 줄 알아? 성우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현석을 보는 제 자신이 달라진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성우가 술을 마시고 와서 현석과 큰 소리로 다퉜어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집에서 내 아내와 내 어머니에게 접근하지 마. 현석은 차분했어요. 미숙 씨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녀는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당신의 아내이기 전에 감히 내 가정에 개입해? 그때 현석의 몸에서 이상한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의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순덕이의 간절한 마음이 저를 불렀지만 이제는 돌아가야 해요. 왜요? 시간의 균형이 깨지고 있어요. 제가 여기 있으면 모든 게 망가져요. 현석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미숙 씨 저를 보내주십시오.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처음으로 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현석이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미숙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도 사랑해요. 하지만 저는 떠나야 해요. 그래야 당신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당신의 과거예요. 당신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당신만의 미래가. 성우가 비아냥거렸어요. 미친 사람에게 홀려서 정신 차려, 미숙아. 당신은 내 아내야. 그때 40년간 억눌려 있던 제 분노가 폭발했어요.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에요. 뭐라고? 내 이름은 강미숙이에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강미숙이라는 한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현석이 웃었어요. 그렇게 해요, 미숙 씨. 당신은 강미숙이에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닌. 그리고 현석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현석 씨, 미숙 씨,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기다려요. 하지만 현석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사막 새로운 시작. 현석이 사라진 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시어머니는 다시 현실로 돌아오셨어요. 미숙아, 내가 왜 여기 있지?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 맞다, 내가 치매해. 미안하다, 미숙아. 내가 이상한 짓을 많이 했지? 괜찮아요, 어머님. 미숙아. 네, 나 꿈을 꿨어. 정말 좋은 꿈을. 어떤 꿈이요? 첫사랑을 다시 만나는 꿈.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더라. 이제 놓아주라고.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살라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숙아, 고생 많았다. 40년 동안 처음으로 들어본 사과였어요. 어머님,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나는 나대로 살아볼게. 그날 밤 저는 남편 성우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성우 씨, 우리 이혼해요. 뭐라고? 갑자기 왜? 40년 동안 참고 살았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미쳤어? 나이도 나이인데 혼자서 뭘 어떻게 살겠다고?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볼 거예요. 그 남자 때문이지? 그 사기꾼 같은 놈 때문에? 아니에요. 저 때문이에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재산 분할도 받고 작은 원룸을 얻었죠. 혼자 사는 집에서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했어요. 좋아하는 음식을 해 먹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어요. 그리고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했어요. 60이 다 되어서 말이에요. 나이가 있으신데 공부가 힘들지 않으세요? 젊은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행복해요. 정말 그랬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나서는 교육대학 편입을 준비했어요. 나이 제한이 없는 곳을 찾아서 말이에요. 시어머니도 요양원이 아니라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간병인을 모시고 말이에요. 가끔 시어머니를 찾아가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미숙아, 잘했다.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했어. 고맙습니다, 어머님. 그 남자 정말 있었던 거 맞지? 네, 있었어요. 고마운 사람이었어. 나에게도 너에게도. 시어머니는 그 후로 치매가 더 진행되셨지만 예전처럼 저를 괴롭히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올 때마다 반가워하셨죠. 에필로그 새로운 삶. 지금으로부터 3년 후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61세의 신입교사였죠. 선생님, 나이가 많으신데 왜 선생님이 되셨어요? 아이들이 순수하게 물었어요. 꿈을 이루고 싶었거든요. 어른도 꿈이 있어요? 물론이지, 꿈에는 나이가 없어.
현석이 해준 말을 아이들에게 전해주었어요. 매일 바닷가에 산책을 가요. 저 넓은 바다가 제 모든 슬픔과 후회를 씻어주는 것 같아서요. 어느 날 바닷가에서 산책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숙 씨, 돌아보니 현석이 서 있었어요. 현석 씨,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당신이 꿈을 이뤘다고 들었어요. 선생님이 되셨다고. 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가끔 와요. 당신이 잘 지내는지 보려고. 정말이에요? 현석이 웃었어요. 미숙 씨, 행복해 보이세요. 네, 행복해요.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예요. 현석 씨도 행복하세요? 네, 당신이 행복하니까 저도 행복해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이라는 게 소유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는 걸. 고마워요, 현석 씨.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고맙긴요. 모든 건 당신이 한 거예요. 현석이 다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진짜 행복할 때마다 만날 수 있어요. 현석은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어요. 지금도 가끔 꿈에서 만나요. 현석과 시어머니와 함께 행복했던 그 시간들을. 60이 넘어서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매일이 새롭고 설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혼자 지내는 시간도 모든 게 소중해요. 사람들은 말해요. 이 나이에 뭘 한다고 하느냐고. 하지만 저는 알아요. 꿈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제 이름을 되찾았어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강미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해요.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라고. 현석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